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특검이 확보했던 박성재 수첩에 따르면 12월 4일 오후 2시 당정대 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 한동훈과 나경원, 추경호 등이 참석했는데 논의 내용은 당정대가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를 공유하고 특히 당정대가 마련한 논리를 윤석열이 국민 앞에서 나서 설명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고 윤석열이 임기가 사퇴나 탄핵, 내란죄 관련 특검 수사 등으로 중도에 중단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등이었는데 7일 윤석열은 자신의 임기를 국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고 이 때문에 국힘은 윤석열 탄핵 정족수를 미달시킵니다. 이어 다음날 그 기계했던 한동훈과 한덕수가 공동 담화라 발표하는데 이제부터 둘이서 나라를 이끌겠다고 발표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4일에 있었다는 당정대 회의 내용과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MBC가 골드버그 전 대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당시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는 이러한 공동정부 행태가 매우 이상하여 한덕수를 찾아가 북한 관련 상황이 벌어지면 둘 중 누구와 상의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한덕수는 대통령은 단 한 명뿐 즉 윤석열이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동정부 운영이라는 연막을 쳐놓고 사실상 윤석열을 지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실제 윤석열이 직무배제 상태에서도 장관 임명권 등 지속적인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한덕수와 한동훈의 공동정부 제안은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해 보려는 시도로 보였다고 골드버그는 평가했습니다. 자, 이러니 2차 특검 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사실 공직자들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승진인데 승진이 적체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저런 불만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한편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사실은. 특히 고위직이 되어 있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이 점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것도 좀 엄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상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정책 감사도 없애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그 먼지털이식 이런 것도 이제 못하게 만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속에서 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 감시나 징계나 이런 문책이 매우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또 예를 들면 부정행위나 이런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해요, 사실. 약해. 그러니까 뭉뚱그려가지고 애매모호해요. 좀 선명하고 투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지부동을 없애서 우수성과자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도 명확하게 주되 이 부정 또는 부패행위 무능에다가 이 특히 그 조직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정도 사람도 꽤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쉬쉬하는 거지 모른 척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시나 징계를 좀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천사들이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근데 꼭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서 나쁜 짓 하는. 각 부처의 그러니까 감사 기능이 다 있잖아, 그죠? 각 부처에. 그 감사 기능을 좀 강화들을 좀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매우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평가도 좀 잘할 거고, 또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행정을 최대한 공개를 할 거고, 각 부처도 최대한 공개를 좀 하세요. 제가 이 공개하는 게 뭐 일부러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국민이 하는 국정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야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죠. 각 부처도 최대한 많이 알리세요. 그리고 그 일을 직접 담당하는 공직자들도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되 어쨌든 랜덤으로 좀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이 감찰 기능도 좀 강화해서 정말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았고 또 사고 뭉치들은 좀 곤란해가지고 한번 걸리면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의 기강이 살아요. 신상필벌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인사도 공정하게 해야지만 잘못한 데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걸 꼭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감사 기능을 좀 강화를 하시고 유능한 감사 인력을 투입하고 그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감사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적이 대체적으로 엉터리도 꽤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잘 찾아내시고 어쨌든 문책도 엄하게 하자. 성과 포상도 명확하게. 문책도 명징하게, 엄하게. 이어지는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마라. 모르는 걸 아는 척 하게 되면 판단이 잘못되게 됩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죠. 뭐 알면 더 좋죠. 근데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이 왜곡됩니다. 그건 더 나쁜 거죠. 그건 못된 겁니다. 모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업무 보고를 할 때 이게 왜곡 보고 하지 말자. 왜곡은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보통 요약 보고하고 본문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의도가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본문 속에 숨겨놓고 본 보고서에 숨겨놓고 요약 보고서 있잖아요. 앞에 붙이는 거. 상사들은 주로 그것만 보니까 거기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그러나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써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제받았다고 우기고 그게 가장 나쁜 거죠. 물론 허위보고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허위보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일부러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하는 허위보고. 그거는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약간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슬쩍 허위보고가 있어요. 국회에서 많이 하죠. 곤란한 질문을 하면 슬쩍 그런 경우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누가 그런 것 모른다고 해서 문제 삼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의도적이진 않지만 모면하기 위한 허위보고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국무위원들한테 처음에 모르고 거의 그럴 겁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표현 절대 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모른다고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 부처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적당히 떼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의사결정을 왜곡하니까 그런 겁니다. 허위보고도 문제인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보고를 누락하는 거죠.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숨기는 거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 상사들은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의사결정이 왜곡되게 됩니다. 그것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꼭 상사를 속여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만두고 속이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거는 결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못할 정도의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지는 거고 또는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까지 관철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 개인 사업하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콩GPT라는 별명을 얻은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을 차기 농림부 차관 후보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장에서 곧바로 차관에 임명될 경우 2단계를 건너뛰는 특진입니다.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게는 포상을, 일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공직에도 이재명 효능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콩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되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고 그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예. 모르시면 나중에. 식량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냥. 이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유용 기름 짜는 콩기름 짜는 겁니다. 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뭐 두부도 만들고 하잖아요. 네, 식용은 난 GMO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어떻게 증명하죠? 그 기본적으로 난 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뭐 외국에서 수입한 콩으로 만든 거는 당연히 GMO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식용 두부는 아니고요. 그 체유용으로 체유용만. 쓰는 건 콩기름은 GMO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는요? 옥수수 사료용은 다 GMO입니다. 다 GMO? 식용은 이제 전분당 만드는데 그거는 난 GMO입니다. 그 나름 통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난 GMO로 돼 있어요. 믿을만 해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100만 톤을 그 콩기름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물은 또 대두박이라고 해가지고 사료용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100만 톤이면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3,000통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83,000? 한 10배 이상은 수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5%도 안 되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곡물 자급률로 보면 그렇고요. 식용으로만 보면 한 37% 자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